다음으로 2021년 고1 6월 모의고사 16번부터 20번까지의 비문학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보다는 내용 설명 중심으로 할 거고요. 나머지는 문제는 저 수업 시간에 별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자, 첫 단락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거는 지금 식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욕은 기본적으로 영양분을 얻기 위해 시상 하부에 있다. 뇌 시상 하부에 있다.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에 영향을 받는데, 자, 식욕에 관련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 근데 그 식욕 중추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섭식 중추하고 포만 중추입니다. 자, 여기는 허기를 느끼고요. 배고픔. 요거는 포만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허기를 느껴서 더 먹게 하고 포만감을 느껴서 덜 먹게 하는 거겠죠. 우리 몸에 영양이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 중추는 뇌 안에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다. 그럼 식욕이 느껴져. 치매, 분비와 먹는 것 같은데 무시중. 그러다 영양분 섭취가 늘어나 포만 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다. 자, 그러니까 요 외에는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요. 자, 이렇게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동시에 읽어가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 중추나 포만중 어떻게 것일까 해서 의문문을 통해서 의문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자문자답 형태네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그러면 여기는 지금 중추가, 섭식 중추, 포만 중추가 작용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다. 자, 포도당, 요거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 먼저 탄수화물은, 자, 일단 탄수화물이요. 요거는 식사를 통해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자, 소장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포도당으로 바뀐답니다. 자, 해서 지금 식사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요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자, 높아지게 되면 이를 줄이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호르몬이 분비된다. 자,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요것을 통해서, 자,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이동하여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되고, 자, 그렇게 되면 포만 중추는 촉진되고 섭식 중추는
감소되는 이 형태에 의해서 식욕이 억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 지방은, 자, 이번에는 지방이네요. 여기서는 탄수화물이 주된 역할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탄수화물이 주된 역할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지방이 중성지방에, 자, 요거는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 간으로 운반된다. 자, 중성지방은 공복 시에,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먹는 걸 안 해요. 그러면 공복 시에 혈액으로 들어가고, 자, 해서 요거는 간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은 혈액 시상압으로 이동하여 요 간에서 간으로 중성지방에 분해되고, 자, 간에서 요게 분해가 되면서 지방산이 시상하부로 가서 반대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일어났던 거에 포만 중추는 감소하고 섭식 중추를 증가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자, 해서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서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조절된다. 자, 뇌신에서는 요 탄수화물 부분과 지방 요거를 서로 바꾸거나, 혹은 추만중추, 섭식중추 요걸 바꾸거나, 혹은 여기 그 시상하부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여기는 간으로 가서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포도당은 그냥 혈액에 녹아서 여기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췌장과 간 요런 것들 요거를 서로 맞바꾸기 위해서 5단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문제를 좀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단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앞에는 그 영양분 그러면은 그건데, 세 번째 단락은 영양분하고 관계없이, 자, 스트레스 상태 받거나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서처럼 여기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 이와 같은 식욕, 아까 요거는 이 앞에 거는 시상하부, 자, 영양분 섭취 이거는 시상하부와 관련되는데, 요거는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연합 영역, 전두엽에서 이게 조절된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전두엽 대뇌 전두연합 영역에서 조절되는, 자,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정신적인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식욕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이곳에는 음식의 맛, 냄새 등 다양한 정보를 감각 공부를 정리 종합해서, 자, 이런 걸 기억을 하고요. 또한 맛이 없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같이, 자, 여기서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한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조절하는, 야, 이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만 먹어야 돼. 이런 어떤 이성적 조절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대뇌 활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두연합 영역의 지령은 신경세포의 신호를 통해 섭식중추와 포만중추로 전해진다. 자, 요거는 앞에는 혈액을 통해서 통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한편,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편 전두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음식을 먹은 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디저트를 배가 부른데도 어떻게 디저트를 먹을 수 있지? 하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더 못 먹겠다라고 하는 이유, 배가 찼기 때문. 또 하나는요,
특정의 맛에 질려서 맛없어 혹은 느끼해.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 모두 전두연합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요거를 앞에서 했더니 시상하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답 만들어요. 자, 먼저 배가 찬 상태에서 전두 영역의 영향으로 윗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전두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보내면, 자, 요런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은 위의 운동과 관계되는, 자, 위의 운동 요거를 촉진시켜 가지고 그래서 밀어나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간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저트와 같은 이런 것들을 먹는 데는 지금 위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배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 맛이 질릴 수 있다. 그래서 특정 맛이 질릴 수 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식사 끝난 후에는 대개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게 단맛의 음식 디저트 먹을 때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자, 배는 따로 있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꽉 차 있어도 그걸 먹을 때 위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부족한 것들은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